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함께 배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11월 22일이고요. 헬스케어 파트 10 바이오 시밀러편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한지도 벌써 한 10주, 정말 시간 오래 지났는데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는 분위기예요. 사실 이제 몇 개 안 남았고, 최근에 좀 바이오가 좀 주가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는 좀 급락하고 있죠. 알테오젠도 많이 흔들리고 하는데, 어쨌든 바이오가 뭐 계속 오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헬스케어 산업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과거랑 다르게 굉장히 그 성장을 하고 있고 숫자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를 통해서 또 좋은 기업들을 잘 선별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거는 많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 산업 중에 하나죠.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인데 시밀러는 비슷하다. 비슷한 바이오 의약품, 그러니까 복제약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오늘 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합성 의약품과 이제 우리가 비교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생물체 유래 물질로 나오게 됐고, 요거는 합성, 화학 공식에 의해서 합성된 물질이고요. 크기가 복잡하고, 요거는 굉장히 이제 명확한 저분자 구조를 갖고 있고, 공정도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맞춤형 소량 생산을 하는 편이고, 여기는 이제 제조 방식이 표준화돼 있죠.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좀 더 낫죠. 수월하죠.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 그래도 독성이 낮고 작용 기전이 좀 명확하죠. 뭐 항체 치료제, 뭐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한데, 요 합성 의약품은 좀 독성 예측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능은 이게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희귀 질환, 뭐 난치성 질병, 만성 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능을 갖고 있는데, 이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좀 증상 개선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여 방식은 여기는 이제 주로 주사제 방식이고요. 여기는 주로 알약 형태로 돼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예전에 한번 저희 이제 헬스케어 초창기에 배울 때 아마 어느 정도 해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성 의약품은 이렇게 아스피린처럼 이렇게 화학물질을 조합해서 제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거예요. 연매출 1조짜리고 특허가 만료된 합성 의약품은 완전히 똑같이 복제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이 공식 그대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냥 카피한다는 뜻으로 카피약이라고 하고요. 제네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이 합성 의약품의 복제약은. 그래서 그걸 제네릭이라고 부르고, 바이오 시밀러는 말 그래도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백질이나 세포를 원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공식이 없어요. 제조사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성능은 똑같아요. 오리지널 제품과 바이오 시밀러는 효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만드는 방법이 다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완전히 복제는 어렵고, 그래서 비슷하다는 의미의 복제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대표 어떤 치료제가 이제 휴미라라는 제품인데, 이게 연간 매출이 무려 27조짜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복제약이 나오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얻은 단백질을 기초 원료로 하기 때문에 실제 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는 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다 라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이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과의 광범위한 비교 평가를 통해 동등성이 이제 입증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신약 있잖아요. 그 신약과 똑같아야 돼요. 효능이. 그러니까 일부 성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안정성, 순도, 효능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치료 효과를 보유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품과 똑같아야 돼요. 뭐 효능이나 이런 안정성 부분은. 만드는 방식이나 일부 성분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이 오리지널 의약품 만들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확실히 그 비용이나 시간을 확 줄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합리적이고, 네. 그리고 기존의 오리지널 신약은 비싸잖아요. 이 비싼 약이 있는데 여기에 경쟁약, 복제약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좀 좋은 거죠. 바이오시밀러가 많아지면. 예.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방법은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죠. 이 오리지널 어떤 뭐 예를 들면 휴미라나 레미케이드 같은 아주 유명한 오리지널 신약이 있거든요. 얘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뭐 순도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왜냐면 이걸 이제 그대로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오리지널 약을 먼저 분석을 하는 게 일단 이제 우선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세포주를 개발해야 돼요. 어쨌든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세포주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배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공정 개발을 통해서 예,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산 공정을 통해서 뭐 불순물도 없애주고 이제 순도 높은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낸 다음에 이제 연구 단계, 파일럿 시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대량으로 뽑아내야죠. 그죠?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결국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이제 시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요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오리지널 약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세포를 개발하고 그리고 불순물이나 뭐 잘못된 부분들을 걸러내고 예, 그래서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생산 규모를 늘려나가는 거죠. 마지막에 대량 생산까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을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어쨌든 성장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이 워낙 많았잖아요. 이게 특허가 끝나면 복제약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바이오시밀러는 자동적으로 침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앞으로 여기 뭐 아이큐비아는 23년부터 26년까지 340억 달러 성장할 거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제품들이 특허가 만료됐거나 지금 만료 예정입니다. 이 오리지널 제품들을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텔라라는 이미 미국에서 만료가 됐고 벌써 지금 허가받은 회사들도 나옵니다. 바이오시밀러가 아일리아, 심포니, 프롤리아, 퍼제타, 트루리시티, 키트루다 있죠. 요게 이제 머크에 지금 알테오젠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 제품이죠. 요게 이제 엄청나죠. 규모가 250억 달러. 근데 서로 이거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려고 또 들어오겠죠. 28년도에 옵디보 그리고 코센틱스 이런 이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허가 끝날 때는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가니까 시장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2032년까지 미국, 유럽에서 55개 이상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대표적인 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휴미라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연매출 한 30조 원 가까운 제품이거든요. 세계 1위예요, 사실은. 1인데 지금은 이제 점유율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23년부터 이제 출시가 됐는데 바이오시밀러가 9개나 나온 거예요. 특허 풀리자마자 9개가 침투. 그래서 원래 휴미라가 점유율이 오리지널이 90%인데 지금 60%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머지 40을 바이오시밀러가 가져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휴미라는 좀 타격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고. 근데 왜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이오시밀러는 복제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비용도 적고 짧은 개발 기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이 1에서 3억 달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이 20억에서 30억 달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효능이. 가격도 출시하고 나서 오리지널 제품 대비 가격도 뭐 절반에서 80% 정도 수준, 뭐 훨씬 더 싸게 뭐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값에 지금 제공하는 거죠. 그럼 누가 좋죠? 예, 일단 환자 부담이 경감되죠.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줄고, 그 다음에 여기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가 약가를 어쨌든 건강보험 통해서 지불을 해주잖아요. 그런 이제 연간 의료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연간 의료비를 560억 달러나 60조가 넘는 돈이죠.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소비자나 그 정부가 둘 다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신약 개발하는 업체만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바이오시밀러 이제 시장은 이렇게 뭐 성장을 할 걸로 보는 게 미국 FDA 승인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한 53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위는 미국 기업 회사들이 한 21개로 1위고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 절대 강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업 제품이 11개나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바이오시밀러 보유한 기업은 미국의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랑 암젠이 7개씩 갖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6개 정도 확보하고 있고, 스위스의 산도즈랑 공동 3위고, 셀트리온이 한 5개 정도 보유해서 5위. 이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순위에 큰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기 딱 2개나 들어가 있죠. 유럽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70개인데, 유럽에서는 한국 1등이에요. 특히 셀트리온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유럽에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제가 이제 챗 GPT한테 한번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2030년까지 연평균 17.3%로 이렇게 고성장할 걸로, 그러니까 53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빌리언 달러죠, 빌리언. 그러면 5,300억인가요? 굉장히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5,300억이면 500조인데, 500조, 600조인데. 어쨌든,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면서 17.3%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트럼프 정책의 수혜예요. 트럼프는 리베이트를 용납 못하는 PBM 옛날에 한번 설명해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PBM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약품을 등재해주는 회사인데,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죠. 의약품 목록을 보고 환자한테 처방하죠. 그게 그 신약회사 매출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제약사가 돈을 줘요. 로비라는 거죠. PBM에. 우리 제품 등재 좀 해줘. 근데 PBM도 신약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신약 비싸죠. 비싸면 리베이트율이 올라가겠죠. 비싼 만큼. 그 중에 일부를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PBM은 싼 제약보다 비싼 제약을 저기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게 처방이 되면 제약사는 또 일정 부분 리베이트를 PBM한테 주겠죠. 그러니까 PBM하고 제약사는 비싼 신약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봐요? 환자들이 피해보죠. 정부도 피해봐요. 약값을 보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PBM,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뭐냐면 약값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약값 떨어뜨려. 그래서 저런 리베이트 용납 못한다. 리베이트 이제 저런 걸 하는 거를 이제 막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제약사가 이제 무분별하게 저기 PBM이 비싼 신약만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를 넣어야 돼요. 가격을 낮추려면. 그럼 의약품 등재 목록에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넣어주면 바이오시밀러는 좋죠. 의사들이 그거 보고 처방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일단 바이오시밀러한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IRA 법안에 의해서도 지금 현재, 물론 IRA 뭐 법안 폐지안이 많이 그러지만 아마 제약 쪽에 뭐 IRA 법안을 폐지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뭐 사실 IRA 법안은 그 공화당이 지금 53석이니까 60석을 확보해야 상원을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어요. 폐지 가능성. 근데 어쨌든 현재는 이제 약값이 $8,000 이상이에요. 연간. 그러면은 80%를 정부가 부담해줘요. 20%를 보험사가. 뭐 어떤 예를 들면. 근데 내년 1월부터 어떻게 바뀌냐면요. 약값이 $2,00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는 20%밖에 안 내요. 정부 비중 확 줄죠. 나는 이제 돈 많이 안 내겠다 이거고, 60%를 보험사가 니네가 내라. 20%는 제조사가 내라.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보험사는. 웬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2,000 이상은 나보고 많이 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약사도 내야 돼요. 이거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오시밀러 처방해야 돼요. 신약은 비싸거든요. 그럼 $2,000 이하로 적게 하려면 바이오시밀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IRA 법안도 결국엔 이 바이오시밀러한테 우호적이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호재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정책 중에 또 바뀌는 게 뭐냐면 특허 중첩이 되게 많아요. 휴미라가 특허를 250개나 중첩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 특허를 여기 걸고 저기 걸고 여기 그러면 예를 들면 특허권이 10년 있다. 이걸 20년 동안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 휴미라는 제품이 엄청 오랫동안 독점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작년에 깨진 거죠. 특허가 깨져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침투한 건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 중첩은 20개만 해라. 그러니까 휴미라처럼 250개 하면 이제 이건 너는 혼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개로 줄여라. 이것도 당연히 바이오시밀러한테 좋죠. 특허 중첩이 줄면 어쨌든 특허 기간이 빨리 만료가 돼서 복제약이 들어가기 좋고 그 다음 또 뭐냐면 교차 처방. 교차 처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휴미라를 맞아요. 오리지널을 맞다가 그 셀트리온의 복제약 이름이 요 휴미라 복제약이 유플라이마거든요. 유플라이마가 나왔어요. 가격이 만약에 반토막이에요. 휴미라는 1,000만 원인데 셀트리온 거는 유플라이마는 500만 원. 소비자는 500만 원까지 하는 게 좋잖아요. 쓰고 싶은데 이걸 쓰려면 기존에 휴미라 쓰던 환자는 임상을 또 해야 돼요. 교차 처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휴미라를 그동안 처방받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쓰려면 사실 효능이 똑같으니까 써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임상 실험을 또 해야 됩니다. 교차 처방. 그럼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임상하지 마. 그냥 교차 처방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환자들이 많은 휴미라를 처방하던 환자들이 갑자기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를 그냥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요새 바이오시밀러 주가는 조금 정체돼 있지만 요런 이제 그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한번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지금 바이오시밀러한테 우호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밸류체인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셀트리온 대표 바이오시밀러 기업이고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같은 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후속 제품 램시마 SC 피하 주사 맞는 겁니다.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이런 것들이 이번 3분기 실적 봤는데 굉장히 고성장을 했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진펜트라라고 저 램시마 SC를 미국에 출시한 버전이 진펜트라예요. 램시마 SC는 유럽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램시마라는 바이오시밀러를 그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 알테오제네 피하 주사처럼 그걸로 바꾼 제품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인정받아서 미국에서는 저걸 신약으로 인정을 해줘요. 출시를 했는데 너무 매출이 적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3분기에. 그래서 보험 등재가 조금 이제 늦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매출 성장 나오지 않겠냐 하는데 뭐 분명한 건 뭐 실망스럽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저 진펜트라가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는 진펜트라가 성장해 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거를 잘 좀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진짜로 매출액이 쭉쭉 나오면 주가는 아마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의 그 뭐죠?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매출이 팍팍 나오니까 주가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셀트리온도 진펜트라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또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비상장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오젠도 한 50% 갖고 있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다 양도를 해버렸고 뭐 많은 이런 바이오시밀러들을 이제 허가를 받았고 지금 임상 중에 있는 그런 이제 국내 대표 또 바이오 시밀러 기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도 역시 이제 비상장이지만 동아에스틸이 그 자회사 있어요. ST젠바이오. 그래서 동아에스티가 지분 80.4%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 치료제에서 스텔라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것도 시장이 큰데 요거 바이오 시밀러 드디어 미국에 승인 받았어요. 10월 10일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요거 승인을 받아서 아마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고 유럽에서는 아직 유럽 허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품목 허가 승인 공고를 내렸어요. 저 승인 공고는 뭐죠? 승인을 하란 얘기예요. 그럼 유럽에서도 조만간 승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바이오시밀러 미국과 유럽에 동시 출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아에스티도 한번 이제 ST젠 바이오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일단 밸류체인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함께 배우기 이제 어느덧 벌써 파트 10까지 해봤고, 예,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다른 헬스케어도 좀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 다만 바이오가 갑자기 겨울이 와서 좀 춥긴 하지만 바이오의 시대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노이즈가 좀 일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공부하셔서 예, 바이오에서 또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둬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